자, 내가 이거 설명을 드릴게. 이게 통화로행 정책 잘못해서 지금 개판이 된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여기 서울에 상경했을 때만 해도 2000년대 초반에도 어떻게 냐, 전세하고 월세가 있어. 원룸을 얻어. 그럼 어떻게 되냐, 1000만원을 더 내면 월세가 10만원이 깎여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기 보증금 1000에 월세 30이야. 이게 그 당시에 이게 기본이야. 옛날 복종동에 왔을 때 이게 내가 처음에 2000년대 초반에 최초로 내가 저기 고시원을 탈출을 했어. 그때 1000에 저기 보증금 1000에 월세가 어떻게 30이야. 보증금 1000에 월세가 30이야. 그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중에 월세를 올려달라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월세 올리는데 지금 보증금 올려요. 보증금 올려서 저걸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세 1000만원하고 월세 10만원 같대. 예를 들어서 전세가 1억원짜리 집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반전세라고 보죠. 그러면 전세 5천에 월세 50을 내면 살 수가 있었어요. 이걸 일명 반전세라고. 왜 0.5%는 왜 받아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전에는 1000만원에 어떻게 돼요? 1000만원에 전세 1000만원에 하고 월세 10만원하고 똑같았어.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왜?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예전에는 은행 금리가 냈기 때문에 기본 법칙이 전세 1000하고 월세 10만원하고 또이또이였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전세 1000만원하고 월세가 얼마예요? 5만원이야. 왜 그냥 금리가 싸졌기 때문에. 은행 금리가 싸졌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자, 요즘 부동산 가면 어떻게 되냐, 전세 1000만원 내면 어떻게 되냐, 5만원 월세가 더 깎여나. 그죠? 자, 지금은 전세 1000만원에 어떻게 돼요? 5만원이야 월세. 맞죠? 맞아. 왜 0.5% 한지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전세하고 시세하고 거의 갭이 붙었어. 얼마 차이 안 나. 원래 예전에는 전세가 딱 어느 정도 였냐면, 전세가 시세의 약 50에서 60%였어요. 그 아파트 가격이 있으면 전세 가격의 약 50%에 60% 내면 전세를 들어갔어요.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비슷해요. 전세가 10억이면 하여튼 지금 그런가? 하여튼 그래. 자, 지금은 시세가 어떻게 되냐, 전세 1000에 5만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월세를 전세다 냈을 때 봐도 월세를 최소한 그보다 더 받아야 돼. 그래서 최하, 이게 부동산 물건마다 틀린데 최하 0.5% 이상 넘어가요. 아무리 못해도 시세의 0.5%는 월세가 나와야 저거 해야 돼. 아무리. 그럼 어때? 10억원짜리 상가가 있어. 그럼 10억원짜리 상가는 어떻게 냐, 월세를 내우면 0.5% 나와야 돼. 자, 10억원짜리 상가에 월세가 그럼 얼마나 나와야 돼? 0.5%. 500만, 500만 맞나? 500만원. 자, 10억이 1%가 1000만원이죠? 그러면 아무리 못 나와도 0.5% 이상은 나와야 돼. 그럼 10억원짜리 상가가 있어. 월세 500 나와야 돼. 맞아, 안 맞아? 이게 밸류에이션이야. 주식으로 따지면 PER 개념하고 약간 비슷해. PER 개념은 비슷해. 자, PER로 따지자면 월세를 수익으로 봐. 이걸 월세를 EPS로 봐요. 1년 월세를 갖다가 1년 임대료를 갖다가 EPS로 봐. 그러면 적정 가격을 주식을 할 때, 그러면 어떠냐, 내가 봤을 때는 그 물건마다 틀린데
PER이 1년 그 임대료율 EPS를 보면 PER이 어떻게 돼요? 10 정도는 돼야 돼. 상가는 10 정도 돼야 돼. 내가 봤을 땐 그래. PER이 10 정도 되는 게 투자할 만해. 상가는. 그럼 어떻게 냐, 이런 아파트 같은 물건이 있어. 이거는 PER 20이 넘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야. 주식 개념은 똑같아. PER이 20이 넘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1년 임대료가 있어요. 1년 임대료에 20배가 넘어가는 거는 그거는 너무 비싼 거야. 자, 1년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고 합시다. 한 달 임대료가 100만원이라고 합시다. 아니, 1000만원이라고 합시다. 80만원, 약 80 몇만원, 80만원이야. 1년 임대료가 1000만원이야. 일 년 임대료가 1000만원, 1년 임대료 12달 합친 게 1000만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냐, PER 20이 넘어가면 그거는 문제가, 뭐 20배야. 1년 임대료 20배가 넘어가거나 과대평가되는 거야. 자, 1년 임대료가 1000만원이야. 그러면 월세로 따지자면 80만원이 약간 넘어. 그죠? 80만원 돈이야, 1년 월세가 80만원짜리가 1년 임대료가 얼마예요? 1000만원이야. 그러면 PER 20이면 2억 원 이상 넘어가면 비싼 거야. 근데 왜 지금은 이게 인플레이션 것 때문에 통화량 정책을 잘못해서 예금 금리, 기준금리, 대출금리, 통화량 정책이 잘못돼서 버블 현상이 일어난 거야. 왜? 금리가 너무 싸니까 자산 버블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저기 중앙은행에서 돈을 막 찍어내니까 인플레이션 막 올라가. 그러면 사놓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이자율도 올라가는 것보다 저기 시세 올라가는 게 더 많아.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임대료도 나와. 그러니까 사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버블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 다 뭐예요? 시중 중앙은행에서 통화량 정책을 잘못한 거야.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저기 효과를 해서 싼 대출 이자로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에 그걸 갖다 이용해서 어떻게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개나 거나 다 하니까 어떻게 되냐, 부동산 자산 버블 현상이 일어난 거야.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적정 밸류에이션이 어디냐? 월세야. 1년 임대 수익에서 PER을 계산을 해. 그럼 어떠냐? 1년 월세 PER 20배가 넘어가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어. 너무 비싼 거야. 자, 이런 부동산 없어, 우리나라에. 왜? 이미 다 지금 버블이기 때문에. 과대평가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PER 30까지도 봐줘. 진짜 맥시멈 이게 나중에 이게 잘 뭐 저기 개발되고 호재되면 뭐 저기 재건축하면 나중에 뻥튀기 될 거 한다. 이제 그거 호재가 있다 감안하면 어떻게 하냐? PER 30까지 볼 수가 있어요. 1년 임대 수익의 30배까지는 봐도 돼. 자, 그럼 1년 저기 임대 수익이 1000만원짜리야. 그럼 1년 1000만원짜리 그 임대 수익이면 어떻게 해요? 적정가가 어떻게 해요? 3억원 이상 넘어가면 그 문제가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상투야, 진짜. 부동산도 PER이 뭐야? PER 그게 저기 30이야. 주식하고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냐, 월세로 해가지고 그걸 다 갚는데 어떻게 30년이 걸린다는 소리야. 이자 같은 거 빼더라도 원금을 적어라. 이게 PER 30이야. 부동산의 PER이 30이 월세 임대수로서 PER 30이 넘어가면 과대평가되는 거야. 그럼 내가 봤을 때는 PER이 10 정도가 되면 투자할 만해. 싼 거야. 자, 앞으로 어때? PER 10짜리들이 경매로 나올 수가 있어. 나올 수가 있어. 물건마다 좀 틀리지. 그것도 물건의 그 특징이 있어. 그거 잘 보고 해야 돼. 이상한 부동산 물건 많아.
PER이 굉장히 높은데 저기 땅에 대한 점유권도 없어. 우리나라는 지상권과 이 토지권이 따로야. 지상권밖에 없고 토지권이 없는 건물들 많아. 나중에 이런 거 폐건물 샀다가 나중에 어때 낭패당한 거 있어. 그거 잘 봐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상권까지 갖춰져야 그게 맞아. 우리나라에 보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있고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게 건물이 노후가 되면 이거 어떻게 이거 철거해야 돼. 근데 철거 직전에 되면 PER이 10 밑으로 떨어진 거 있어. 이거 사면 어떻게 돼요? 좆되는 거야 이거. 그죠? 그게 그런 걸 잘 봐야 돼. 무조건 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여러 관점으로 해서 그걸 해야 돼. 나중에 PER 10 밑으로 내한테 샀는데 10월 나중에 이거 철거한다고 뭐 좆됐어요. 땅에 대한 소유권은 없어. 그거 안 돼. 다 그거 조사해야 돼. 그래서 공부 많이 해야 돼. 아이고 그냥